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도비 3Di의 김태원입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뭐 경기 지역은 폭염경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요즘 코로나가 상황이 악화돼서 재택근무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 재택 중입니다. 저희 방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이게 이 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좀 걱정입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모두가 힘든 이상, 다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사용하시는 블루진이라는 그 플랫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PC상에서는 이렇게 화면을 클릭하시면 분할되어 있는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 비율을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대하시면 자료들을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은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은 화면, 이렇게 이제 큰 화면과 작은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코너로 옮기시면 발표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가상사진, 버추얼 포토그래피 시리즈 1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인 2편에 해당하는 웨비나로서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여러 채널들을 통해 접하셨겠습니다만 새롭게 론칭된 어도비의 서브스턴스 3D의 업데이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서브스턴스 라인업으로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상사진 작업 공정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또 소개해드리고, 제 세션 이후에 김효 차장님이 시연을 통해서 놀라운 기능들, 팁들로 다양하게 가상사진들을 제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할 수 있는 이제 QA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채팅창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답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간혹 이제 질문이 몰리다 보면 저희가 놓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지난 4월에 함께한 가상사진 웨비나에서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뭐 복습 차원에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사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진을 보정하거나 사진과 사진을 합성하는 이미지 기반이 아니라 컴퓨터 컴포지팅,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나 배경을 제작해서 그 결과물을 사진으로 완성한다거나 또는 오브젝트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배경은 일반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3D를 기반으로 작업한다는 부분이 합성 사진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촬영 방식에 비해 크게 다른 가상사진의 세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다뤘었는데요. 비용 절감과 퀄리티 향상, 그리고 3D로 이제 제작하였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다가올 체험 주도적인 새로운 뉴 미디어에 이미 준비된 자산들이 된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상사진의 작업 공정도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기존의 촬영 방식이 여러 인원들을 이제 동원해야 되고, 또 물류, 장비, 최종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서 며칠 단위로 소요되는 반면에, 이렇게 가상사진은 가상 공간과 가상의 3D 모델로 제작되기 때문에 인원을 한 명이서도 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서 또 물류 단계는 완전히 여기서 제거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며칠이 아닌 몇 시간 단위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3D 가상사진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이케아의 경우 그 카탈로그 이미지의 75% 이상을 3D 디지털로 완성하였고요. 미국의 가구 전문 유통기업인 웨일페어는 3D 도입으로 기존의 방식보다 10배 이상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상사진은 2D 프린트물 등의 목적으로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가오는 이제 폭발적인 새로운 시장,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AR, VR 시장에 바로 상용할 수 있다는 기반이자 자선이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가상사진의 효율성,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을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어도비 코리아 채널에서 저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말, 정확하게는 24일이죠. 24일 새롭게 론칭된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업데이트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지난 2019년, 때 어도비가 서브스턴스 개발사인 알레고리즘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알레고리즘익의 텍스처링 툴과 기존 어도비가 갖고 있었던 어플리케이션, 이랑 같이 3D 앤 이머시브라는 사업부를 이제 통합하게 됩니다. 텍스처링 어플리케이션인 서브스턴스 페인터,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온 디멘션, 또 페이스북으로부터 인수한 미디엄이라는 VR 모델링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컨텐츠도 있었는데 서브스턴스 소스라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서브스턴스 쉐어 플랫폼 이렇게 전체적으로 3DI의 제품 라인이었습니다. 이제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컬렉션이라는 제품명으로 한데 모아지게 되고요. 다른 어도비 제품에 맞춰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고도 이제 기존 어도비 제품과 조화롭게 이렇게 맞춰졌고요. 페인터와 디자이너는 제품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알케미스트는 이제 샘플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디멘션은 그대로 CC에 남아 있습니다만 그 상위 버전인 디멘션 플러스라고 얘기할까요? 디멘션의 상위 버전은 스테이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디엄은 비공개 베타 버전이고요.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모듈러라고 불리게 될 예정이고요. 서브스턴스 소스 역시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어셋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머테리얼과 모델링, 라이팅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서브스턴스 쉐어는 3D 커뮤니티 어셋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요. 플랫폼은 그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로고, 리브랜딩, 구성, 그리고 제품명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제품별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요. 먼저 스테이저입니다. 스테이저는, 디멘션에서부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작해서 새롭게 탄생한 서브스턴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툴이 됩니다. 네, 하이엔드 기술들이 이제 탑재되었고요. 그런 만큼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겸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서브스턴스 3D 생태계에서 허브 역할로 중요한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될 거고요. 2D 디자이너들이 이제 3D로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저는 뭐냐면 스테이저는 렌더러입니다. 일반적인 렌더러들과 조금 다르게 톱맵 스타일 또는 실사처럼 모든 스타일들을 구사할 수 있고요. 어셋들을 3D 씬에서 구성해서 렌더링 할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툴입니다. 지난 웨비나에서는 텍스처링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이 스테이저를 중심으로 장면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다양한 이제 각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인터입니다. 이미 3D 유저들에게는 이제 표준으로 불리는 텍스처링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게임과 영상 업계에서는 이미 리더이고요. 계속 진화되고 있는 텍스처링의 대표적인 앱입니다. 리얼타임으로 3D 오브젝트의 질감을 페인팅하는 툴이며 전문가는 물론 이제 취미로 작업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툴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롭게 구성된 이코시스템에서도 동일한 역할로 3D 질감 표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는 UI가 조금 더 편하게 정리되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3D 소재를 이제 제작하고자 한다면 서브스턴스 샘플러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전까지는 알케미스트라고 불렸습니다. 이 샘플러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한 장의 사진, 즉 이제 2D 결과물을 탑재되어 있는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3D 머테리얼로 전환해주는, 이제 물리적인 샘플을 3D 머테리얼로 전환해주는, 현존하는 툴 중에 가장 파워풀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샘플러가 원하는 3D 머테리얼을 사진으로부터 만들고 여러 어셋들을 섞어서 고유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앱이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요, 이미 게임과 영상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스킬이 높고 하이엔드급 테크니컬 아티스트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진 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게 디자이너는 어려운 만큼, 다루기 어려운 만큼 원하는 모든 머테리얼들을 제작할 수가 있고요. 또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머테리얼들의 속성을 절차적 방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이제는 3D 모델링까지도, 모델링 자체도 절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D 어셋입니다. 이전까지는 서브스턴스 소스라고 불렸던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커머스를 비롯해서 뭐 게임, 영상, 산업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9,000개, 10,000개 정도의 어셋으로 이루어진 이제 방대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 3DI 팀, 죄송합니다. 3DI 팀 내에 최고의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이제 대거 참여해서 이 어셋들의 제작을 이제 하였는데요. 상업적인 목적이건 뭐 교육적인 목적이건 무관하게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하이엔드급 어셋들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머테리얼 어셋뿐만 아니라 이제 2,000여 개의 디자이너로 아까 소개해드린 디자이너로 제작한 3D 모델링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서브스턴스의 특성 중 이제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속성이 변경하는 건지 아시나요? 이 모델링들도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높이, 넓이, 모델링의 특성을 절차적 방식으로 아주 실시간 조절 가능한 어셋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D를 모르시더라도 모델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쉽게 디자이너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퀄리티가 높은 3D 모델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어도비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프레스코가 될 수도 있고, 포토샵이 될 수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 XD, 여러 가지. 이미 디자인에서는 꼭 사용하는 필수 앱들이 있는데, 이 앱들은 어도비 브릿지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서브스턴스 3D와 연동되어서요. 2D 작업과 3D 작업을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는 유니크한 에코시스템을 저희 어도비에서 구성하고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니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3D가 무엇보다 효율적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리더 기업들이 어도비 3D 툴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보이시고요. 좀 내려가시면 중장비도 보이실 거고, 또 항공도 보이실 거고, 전자, 광고, 또 리테일, 스포츠웨어, 패션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금 보여드린 기업들이 사용하는 서브스턴스 활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프로젝트별로, 팀별로, 성향에 따라 사용 범위와 방식이 정말 다른데요. 하지만 가상사진에서는 비교적 통일된 과정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3D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과정으로 가상사진을 작업하게 되는데요. 먼저 모델링입니다. 산업군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CAD 데이터를 받아서 전환하거나 모델링 툴, 포토그라메트리 아니면 스캔을 이용해서 모델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스테이저나 3D 어셋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셋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인 작업 공정에서는 모델링은 CAD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외주에 맡기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도비 제품들은 그 다음 단계부터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한 단계인 그 다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커버하게 되는데요. 씬을 구성하고 스테이지를 만들고 렌더링하고 후 작업까지 어도비 이코시스템 안에서 끊김없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초적인 가상사진 작업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모델링 작업과 씬 구성을 최대한 가볍게 또 편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앞에서 보여드린 기본, 기초 작업 공정에서 전문적인 모델링 툴로 작업을 하게 되고 외주보다는 또 자체적으로 모델링을 완성해서 그 이후 단계까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어도비 이코시스템 안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모델링 툴은 좀 배우기가 또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급자와 기초 단계는 이제 여기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가상사진 모드가 되었던 아니면 상급자 모드가 되었던 간에 가상사진의 타입을 세 단계의 난이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단계로 흔히 말하는 제품 사진입니다. 단일 제품 사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배경은 단색이나 아예 없이 그냥 제품만 촬영하는 그런 단계고요. 거기서 조금 진보돼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스튜디오처럼 배경이나 기본적인 3D 씬을 구성을 해서 제품을 가성 촬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배경이나 이제 환경을 구성하는 이제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숙련도가 높아지면 라이프 스타일로 이케아의 카탈로그처럼 여러 3D 모델링을 제작하고 배치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씬을 구성해서 또 다양하고 또 복잡하게 합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어도비의 샘플러, 페인터, 스테이저, 포토샵, 3D 어셈만 가지고 이 모든 단계를 다 소화해냈습니다. CPG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일하게 이렇게 세 단계인데요. 제품만 구성해서 가상 촬영이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3D 씬 구성이나 사진을 이용한 배경 활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숙련도가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3D 요소들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라이팅 등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CPG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데요. 스테이저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서브스턴스 페인터, 3D 어셋 등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제품 디자인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세 단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주로 이제 스테이저가 중점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3D 어셋들을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여러 바리에이션, 정말 무한한 바리에이션을 쉽고도 또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제작된 어셋들을, 3D 어셋들을 재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재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제품의 라인을 구성하고 가상사진으로 제작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품도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배경도 가상 공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또 경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상사진의 작업 공정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장표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실제로 어떻게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김인호 차장님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가상사진의 다양한 연출 방법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호 차장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계속 그 답변 쓰고 있느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인사드리고, 그러면 제가, 네, 이거 쉐어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답변 달다가 바빴네요, 저는. 네, 우선 시연하기 전에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난 웨비나 때 계속 보셨다시피, 저는 서브스턴스 3DI 팀의 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 맡고 있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끄고요. 바로 준비를 해서 궁금한 것들 시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으로는 지금처럼 계속 궁금한 사항 적어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세팅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저는 가장 바쁜 것 같습니다. 화면 쉐어를 시작을 해야겠죠?
스크린 쉐어를 하도록 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서턴트 같은 경우는 CC의 데스크탑에 이 부분에 있는 3D 앤 AR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설명한 스테이저와 뭐 프린터 등등 쭉 들어있는데 아이콘이 바뀌었어요. 그죠? 아이콘이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D 어셋 저희 소스예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건 좀 이따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뒤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스테이저라는 애고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만들기를 해도 되지만 우선 여기 좀 세팅이 되어 있는 애를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 스테이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테이저예요. 스테이지를 하기 좋은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다가 좀 미리 좀 방 구석 같은 애를 조금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어렵게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기본 도형을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얘를 잠깐 뽑아내 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온 상태에서 요 애를 편집을 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크기를 뭐 방 한 평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600 사이즈를 이렇게 넣은 상태고요. 이걸 비율을 꺼야겠죠? 여기는 한 20 정도 센치로 해서 600, 600, 20 이렇게 요 구격으로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애를 하나를 만들어서 바닥을 하나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트 어셋에 모델링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저 뒤에 보이는 저 창 같은 부분은 여기 있는 월을 가져다가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스냅이 자동 스냅이 먹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애를 지금 얘에 대한 뭐 개체에 대한 재질로 가서 이 창이 3개였죠.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3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높이를 이렇게 올려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우선 저거를 약간 부연 설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뭐 스테이저니까 스테이지를 조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화면이 작아요? 화면이 작으시면, 네, 설명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군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만 있으니까 이렇게 책상을 하나를 붙여다가 이렇게 놓아주면은 여기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마우스 커서 부분이 보이죠? 저 부분에다가 놓게 되면 저 위치에 모델링을 놓아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약간 3D 툴 같은 느낌이 나죠? 축으로 이렇게 톡 밀어주게 되면은 벽에 닿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뜨죠. 그러면은 벽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얘가 마치 약간 좀 여유를 좀 주는 게 좋겠죠. 이 정도 놔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데스크 옆에 있는 이 램프도 여기다가 하나, 쌍용 램프 같은 느낌으로 하나를 가져다가 약간 이렇게 좀 회전을 시켜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쓱 하고 놔주시면은 충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 등장을 하니까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놔주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할 수가 있는 툴이에요. 사랑 화면만 보이시는 분 있나요? 네, 그쵸. 아마도 화면에서 인물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마우스를 화면 쪽으로 잘 올리시면은 화면에서는 안 보일 테니까요. 그 원에 약간 피자 한 조각 떨어져 있는 모양 그쪽으로 커서를 쫙 끝까지 밀어주시면은 크게 보이실 거예요.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다른 액세스를 또 하나씩 하나씩 배치해 볼게요. 스테이저니까는 약간 스테이징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에도 이렇게 놔두면 좀 예쁠 것 같죠?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놓아주면은 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화병도 하나가 있으면 예쁠 것 같고요.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선 뭐 얘가 뭐 방향이고 얘는 스케일이고 회전을 담당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파란색을 잡고 내려보면은 이렇게 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겠죠? 위로 나서 건축으로 되니까 변환으로 비율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잡으면 안 되죠. 동안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하나를 Ctrl CV로 복제를 하나를 해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얘는 크기 비율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비율이 꺼져 있었군요. 조금 귀여운 모양으로 하나를 했어요. 동안에를 옆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좀 같은 말도 좀 재미가 없어 보여서 하나는 좀 동글동글한 애로 넣는 게 낫겠네요. 이후로 덩어리가 됐고, 한 모양이 낫겠죠? 예. 뭐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위로 하나를 해서 여기 옆에다가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또 만들 만한 애들 좀 찾아가지고 하나씩 해볼 예정인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셋들이 꽤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지고 그 마음에 드는 애들을 하나씩 넣어서 할게요. 이게 좀 책상이니까 이런 노트북 같은 애도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고 노트죠. 노트로 돼 있는 북을 하나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재미없으니까 위에다 하나 더 얹어볼 예정인데 요 애는 아까 저희 질문을 하셨을 때 약간 시뮬레이션 같은 부분을 조금 얘기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이 되기는 하지만 매우 지금은 좀 미약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얹어 놓도록 하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 시뮬레이션 부분은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오브젝트들이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랑 이제 약간 재질 속성으로 이렇게 좀 바뀌거든요. 이 부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 번 클릭을 했을 경우, 그대로 가서 보면은 충돌을 체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충돌 처리가 되는 거고, 약간 볼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오목한 것보다 좀 더 충돌을 좀 더 잘 잡아주게 되겠죠. 그리고 핀도 마찬가지로 충돌을 체크를 해주고, 볼록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 두 개는 충돌이 될 텐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 활성화는 개체에서 여기 보면 충돌 활성화 C로 되어 있는 저희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써야 되죠. 한번 C 또 V를 했을 때 켜지죠. 이렇게 되면은 우선 얘와 얘, 펜과 노트 같은 경우는 충돌 처리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은 더 이상 안 내려가죠. 그리고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는 이 북이랑 노트북이랑 펜이 이제 서로 충돌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밀게 되면 굴러도 갈 거고요. 굴러가게 되면은 여기는 떨어지죠. 왜냐면은 책상은 충돌 처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상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목으로 충돌 체크를 클릭해주게 되면 얘도 활성화가 되면서 펜도 굴러가게 되면 책상에서 멈추겠죠. 저런 애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조금 간단한, 그러니까 좀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 혹은 약간의 시뮬레이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을 좀 더 복제를 하나 해볼게요. 컨트롤 D로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CV도 되겠지만요. 그래서 저 애를 하나를 놓고 하나를 더 복제를 해서 위에다가 놔둘 때 얘네들도 충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쌓아줄 수가 있겠어요. 올려서 다시 내리고요. 여기를 밀었을 때 회전으로 걸린 상태에서 밀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밀 수도 있겠고요. 좀 쌓아놓고 약간 재미있는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내려오는 게 되게 똑같아요. 자연스러운 하나를 놓도록 하겠고요. 이거 활용하면은 책장에다가 책을 꽂다가 다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씩 하나씩 조절을 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존재하겠지만요. 또 좀 재미있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해주고요.
하도록 볼까요? 저는 얘네들이 어떻게 또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를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상 부분에는 뭐 나무니까 이 나무를 다 SBSA로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기본 업데이트에 들어있는 여기 나무를 던져 넣어주게 되면 들어가게 되죠. 쉽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하고요. 안 들어간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스포이드 모양이 되어 있는 샘플 하나가 등장을 하고 얘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찍고 그리고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반전이 되면서 약간 모양이 달라지죠. 선택한 애를 없는 애한테 이렇게 덮어서 씌워줄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오프우드라는 애가 등장을 했고요. 얘에 대한 뭐 기본적인 표현들, 재질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뭐 표준도 있고, 전출도 내부도 있고, 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인 스폰스, 보기 했던 본 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프니스를 살짝 내려서 좀 광택이 나는 느낌이 딱 가지도록 하겠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유리니까 유리도 하나를, 재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면은 맥이 걸렸어요. 유리 재질이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될 거고, 옆에 거는 약간 금속인데 조금 도돌도돌한 느낌, 금속을 드래그 드랍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동을 시켰고요. 어, 또 질문들이 있는 것 같네요. 데페터 아이템도 만들 수 있을까요? 거기 들어가는 뭐 포맷이 뭐 존재하다면 결국엔 모델링이랑 텍스처 파일일 거니까요. 아마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4D와의 차이점은 그 그런 모델링 툴과 저희 툴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군요. 디멘션의 후속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 열 수 있습니다. 이거를 W로 선택을 마법봉으로 선택을 해서 얘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뽑아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넣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하나씩 선택할 수 있고 뽑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냥 매핑 처리 좀 하도록 할게요. 스타일로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하고요. 오, 샘플 I 눌러서 클릭, 커트, 클릭, 클릭. 그리고 여기는 좀 반짝반짝거려 으면 좋겠지만 전체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클릭, 클릭.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이거 사실은 더블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하나를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에 유리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본 유리를 여기다 유리를 뿅 하고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멍이 나겠죠? 그러면 뭔가 좀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 툴은 이런 스테이징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동선 추적, 레이트레이싱이죠. 저거를 걸게 되면 네,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 돼요. 지금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좀 적막한 느낌이 등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셋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네, 네. 저희 이사님이 주변에 다 해주시네요. 네,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광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따가 저 풍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뒤쪽에다가는 빨리 매핑을 조금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따가는 이런 느낌의 핑크벽 같은 느낌을 하나를 깔아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콘크리트 같은 느낌으로 성벽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냥 가져다가 원하는 곳에다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은근히 되게 편해요. 그리고 사진에 열어놨던 부스에서 목 느낌을 하나로 좀 넣도록 할게요. 바닥에다 이런 걸 깔면 조금 무리지만 옆에 벽에다가 깔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저거 하나를 받아놓고요. 그리고 바닥에 쓰일 것 같은 애들을 이거 넣어볼게요. 다운로드된 애를 드래그해서 페이저에다가 옆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우선 이 바닥에다 잠깐 놓도록 할게요. 기다리면 저장을 하겠죠. 얘를 반복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우선 얘를 찍어서 옆쪽에다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다른 애를 할 거예요. 이게 뾰족뾰족할 것 같아서 아플 것 같으니까 쓰기가 불안한 것 같아요. 약간 실제 바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짜서 이게 많죠? 요 외에는 좀 예쁠 것 같으니까 할게요. 이렇게 딱 예쁜 느낌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반복은 한 20 정도 패턴으로 하면은 너무 촘촘하네요. 네? 돌리면 들어가겠죠?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번 슬쩍 들어보도록 하고요. 바닥과 여기 하나씩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빛을 조금씩 넣어야 될 것 같죠? 왜냐면 레이트레이싱은 빛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우선 조명은 서브턴스를 좀 많이 사용해 보셨다면 가장 익숙한 파노라마맨, 그쵸? 페인터 디자이너, 뭐 알케미스트, 샘플러 모든 툴의 베이스로 들어있는 파노라마죠. 얘를 그냥 클릭만 해주게 되면은 뒤에 배경으로 깔려요. 그리고 빛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얘에 대한 부분도 빛을 올리게 되면 이제부터는 실제 자연광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임의의 수치 넣을 수가 있어요. 한 350 정도로 세게 넣어서 좀 대낮 같은 느낌으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회전도 좀 넣어서 빛이 좀 창에서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자연광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빛이 좀 더 세도 좋을 것 같아서 400 정도에 할게요. 기다리면 서서히 등장한 뭐 실시간 핸들링 우선 CPU는 느리기 때문에 GPU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석 재질은 퍼스틱이랑 약간 굴절 추가하면은 보석 모델링이 있을 경우에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또 약간 좀 부족한 광원을 위해서 태양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선이 있죠. 선. 태양이 추가되면서 쭉 올리게 되면 태양빛이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오후빛이기 때문에 얘를 오후 중반 자연광 이게 온도로 이용해서 쓸 수가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5500 칼빈 값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250 정도로 좀 쨍한 느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회전도 멀리서 봤을 때 이쪽에서 좀 떨어지면 예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에 대한 높이도 살짝 더 늘어지는 느낌 이렇게 해서 좀 자연광을 좀 예쁘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 흐림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구름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약간의 그림자 부분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흐림 처리를 살짝 넣어주고요. 얘도 한 300 정도라면 좀 더 쨍하고 예쁘니까 300 정도로 놓도록 할게요. 어, 지금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3000번대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RTX 이상이면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2080M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스크탑 기준으로 2070 정도? 잘 돌아갑니다. 근데 3000번 되면은 굉장히 잘 돌아가실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잘 되겠죠? 여기도 각도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을
해버린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를 그냥 쭉 하고요. 기다릴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보기 위해서는 그냥 꺼놓고 작업하면 좀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림을 빨리빨리 볼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한 다음에 좀 탭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고 TI는 관계 없습니다. 데스크탑은 새로 맞춰야겠다고 네 그러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광이 났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글로우 재질로 다가 top 넣어주면은 이제 대결 전등 같은 느낌으로 발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노트에다가도 랩핑을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여기다가 쭉 하고 넣어주게 되면 일단 I로 클릭해서 Shift로 재빨리 하나씩 하나씩 칠해주면은 끝나겠죠? 근데 너무 다 똑같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하나는 조금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 넣고 이런 느낌의 책이 하나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펜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들과 또 얘도 필름, 시프트 필름 이런 느낌 넣어주면 되겠죠. 빨리 쏙쏙쏙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툴을 통해서 생성해둔 소스를 할당할 수 있어요. 네, 다른 모델링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직접 모델링 된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 같은 애를 좀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용으로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게 나옵니다. 에다가는 좀 실제 그 기존에 저희 서스턴스 제품군에서 항상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빛을 왜 설치 못하느냐, 심점 강원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거 얘기 항상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빛을 넣으시면 돼요. 얘는 떨어지는 스팟이기 때문에 핫라이트를 여기다가 쏙 하고 달아주게 되면은 핫광원이 등장을 이준모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등장을 안 하네요. 폴로를 켜서 회전각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겠죠? 한번 어떻게 떨어지는지 할게요. 강도 올려주고요. 여기 등장을 하죠. 그리고 백열전등 혹은 네, 레드여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식당에서도 맞출 수 있고 세팅 값도 맞춰줄 수가 있어요. 6, 3, 1900 사이 값으로 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눈에 편안할 것 같은 그런 애로 그리고 디스를 어디까지 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그 기존 뭐 맥스마야에 있는 라이트 세팅 값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전비전 하는 거 없고요. 그리고 이 전등에는 포인트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시프트 누르면 스냅이 또 90도 스냅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인트 하나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장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약간 노란빛이면 좀 더 예쁘겠죠. 스튜디오 배열 얘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의 컴팩트 형광등 노란기가 있으니까 살짝 올리도록 할게요. 그 위치를 잘 조절을 하게 되면 그런 느낌도 바로바로 낼 수가 있게 되고요. 정도와 그리고 이 부분을 쫙 늘려줘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자연광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연광이 아니죠. 전등같이죠. 그리고 얘도 좀 투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있는 이 패브릭 값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질감에 대한 세부 조절 값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저 부분을 내부에 약간 좀 반투명으로 등장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쫙 넣어서 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실제 전등과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얘를 좀 추가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저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인 경우는 이제 캐리 데이터가 등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어? 어떤 캐리 데이터가 이제 솔리드 데이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애를 놓기 전에 이걸 레이트레이싱 끄고 할게요. 레이트레이싱이 좀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면은 캐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해상도로 가져갈 건지 할 텐데 우선은 좀 높음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죠. 더 디테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엔터프라이즈부터 헤드는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고개를 닫다가 또 끄덕하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도 충돌 체크를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톡 하면은 여기 땡 하고 걸릴 거니까. 대신에 너무 세게 이렇게 하면 집어 던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걸려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잘 쉽게 조절을 해주면 되고 모아두도록 할게요. 모아두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추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느낌으로 서 있을 거고요. 요 애한테도 지금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들어가는 그런 스티커 같은 경우는 좀 선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전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혹은 마법봉 누르기 귀찮았다면 얘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때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씩 부위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법봉을 할 거냐, 뭐 컨트롤을 할 거냐, 뭐 그런 차이점이 존재할 것 같고요. 뭐 흔한 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곳에 클릭도 넣어도 돼요. 기다리면 쭉 올릴 수 있고, 그걸 해서 넣어보고요. 하나 더 볼게요. 하겠죠. OBJ FBX 파일 호환 매우 잘 됩니다. 네, 그리고 키프레임은 아직까지는 안 돼요. 키프레임은 아직은 안 되고요. 음, 네, 그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매우 매력적이죠. 거기다가 퀄리티도 은근히 굉장히 쨍하니 잘 나옵니다. 지금 좀 금속 링 하나 예쁜 거 하나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칼로 누가 있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느낌에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인 것 같고요. 또, 토익 쪽에서도 좋을 만한 데가 있어요. 아마도 슬라임이
다운을 받아놨. 클라이밍 로프를 끈에다가 달아놓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난 웨비나 때 저희 헤디스텝 만들었을 때도 은근히 잘 썼던 파라코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좀 이렇게 할게요.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세이브를 진행을 해놓고, 그리고 지난 웨비나 때 저희 그 첫 번째 1차 버추얼 포토그래피 때 사용을 했었던 헤드셋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다른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델링 된 오브젝트를 스테이저 내에서 약간의 수정은 가능할까요? 어, 우선 스테이저 내에서 수정이 가능한 애들은 스테이저 내부에서 이제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어셋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만들어진 요런 소파 같은 애들, 소파 같은 경우가 아마도 스테이저에서 만들어진 LG, 디자이너에서 만들어진 LG 아니면 얘는 기본이군요. 기본일 경우에는 되고요. 그런 애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보였다시피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수치를 넣어서 임의의 모델링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애들. 이런 애들 있었죠. 개체 특성에 가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적용된 애들 같은 경우는 내부 수정이 가능. 그리고 저런 애들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툴에서 수정을 하시거나 혹은 저희 지금 비공개 베타로 되어 있는 이디움 같은 거기에서 약간의 모델링, 약간 지브러시 느낌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 사용하기에는 최소 사양은 저희 홈페이지 아까 위에 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최소 사양은 그래도 RTX는 돼야 돼요. 최소 사양은 RTX. 스테이저는 버추얼 모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물도 모델링 할 수 있나요? 네, 인물도 모델링이 아니고,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원래는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 지난 웨비나 때 사용했었던 그 헤드셋, 기억나시죠? 그, 인물을 가져와가지고, 음, 약간 뭐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 필사풍의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 올려다가 환경 맞춰서 결과물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용도로 쓰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 포플용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지난 웨비나 때 했던 기억나시나요? 그 모델링이고요. 그때보다 수정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때깔이 좋았어요. 때깔이 좋아졌고 우선 제가 얘를 뭐 시연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UI가 바뀌었어요. 저희 PPT 보시다시피 UI가 바뀌었는데 이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신규 유저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기존 유저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여기 항목별 요애를 켜주시면은 작업하기 매우 좋습니다. 얘를 켜셔서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은 머테리얼 부분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택할 수가 있어서 기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헷갈리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UI를 꼭 켜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편합니다. 저거 잊지 말아주세요. 브러쉬 같은 경우에 되게 심하더라고요. 브러쉬 같은 경우 저희를 키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 파티클 브러쉬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존 상태에서. 얘를 활성화해준 상태에서 기존 지난 그런 느낌처럼 쓰실 수가 있게 돼요.
요거 꼭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요 모델링은 왜 꺼냈냐면, 뭐, 그때보다 퀄리티가 좋아졌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페인터 같은 경우에는 샌드 투 스테이저. 이게 가능해졌어요. 작업을 하고 바로 스테이저로 보내서, 네, 그때 그 스티치노가, 네, 이거 기억하시는군요. 그걸 가져오게 되면 여기 뿅 하고 등장을 할 텐데, 문제는 그 헤드셋 사이즈가 얼마만큼 클지는 아무도 모르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엄청 거대하게 등장할 수도 있고, 엄청 조그맣게 등장할 수도 있죠. 로폴리 모델은 불러도 괜찮은데, 설계용 데이터는 멈춰버리네요. 아, 그거는 설계용 데이터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볼륨인지는 모르겠으나, 컴퓨터의 사양과 관계 있습니다. 컴퓨터가 엄청 사양이 좋으면은 또 다 불러지더라고요. 아, 사양이 좋아야만 되는 때가 와버렸어요. 뼈에도 여기다가 뼈. 얘도 배치하기 귀찮다면 지금 이렇게 막 뚫리고 막 그러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얘를 볼륨, 충돌 체크, 볼록, 얘도 클릭, 활성화 해서 뼈에를 어디다가 밀어놓을까요? 공성 추적을 끈 상태에서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서브턴스 제품은 지금 스테이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에요. 한글이지만 영문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웬만큼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충돌 체크되어 있는 상태고 이 스톱하면 이제 브릿지죠. 얘를 탭 쪽으로 슬쩍 어머프로 눌러버리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상태에서 다시 공선 추적을 풀도록 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정 뷰를 원한다. 카메라 추가를 예쁜 뷰로 놓고 카메라 추가 딱 하면은 이제 이 상태는 항상 카메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이 카메라가 있다는 거는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DP를 클릭을 해서 포커싱을 잡고 이거 옛날 디멘션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클릭해서 클릭하면은 이 부분을 찍어 놓은 부분에서 뒤쪽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포커싱을 날릴 수가 있게 돼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낼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샥 날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나무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아닌 포트 카메라로 넘기고요. 예, 기존의 석턴스에서 조금 작업하기 힘들었었던 부분들 그런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보시면은 뭐 코팅 부분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얘는 코팅이 약간 더 니스 바른 것 같은 그런 코팅도 가능해졌어요. 쫙 올려서 하게 되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니스 칠돼 있는 바니쉬 이런 애들 표현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 종이 좀 꽂혀 있는 게 좀 이것도 보니까 또 바로 좀 뜯어놓으면 좋네요. 얘네가 이제 모델링, 그, 수정할 수 있는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커야지 좀 무난하게 작업이 돼. 이게 좀 줄여야겠네요.
C가 힘들어요. 하나만 해야겠네요. 뽑기 어려우니까. 퓨전 느낌. 디퓨전은 아니지만요. 퓨전인 것처럼 그 재질은 녹색. 녹색. 기본 녹색. 반짝이겠지. 그렇고 아이로 클릭. 입만 나무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하나를 넣도록 하고요. 그 느낌으로 추가할 수가 있죠. 하고요. 사이로 50메가 불렀는데 멈추네요. 아까 그거겠죠? 전화하지 않고. 네, 제가 좀 이거 하다가 채팅을 조금씩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몰아서 하고 있죠. 제 PC 같은 경우는 CPU는 정말 옛날 거예요. 한 5년 전 CPU고, GPU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GPU는 지금 현재 쿼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회사 같은 곳 방문해서 시연을 하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2080M 사용하고 있고요. 후면 분할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 XYZ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만 뭐 이렇게 4분할, 3분할 그거는 실제 공간에 가서 봐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 필요하지만 지금 스테이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징 하는 게 중요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분할 화면은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를 진행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티어를 하나씩 놔두도록 할게요. 티어의 역할은 저희 약간 모델링 혹은 약간 영상 하시는 분들, 그분들 좀 좋아할 만한 메탈볼과 볼이 좀 흔하니까 유리공 하나로 만들어 볼까요? 그냥 유리공을 기존에 어려웠던 것들, 안 되는 걸 보여드려야 되게 좋으니까 이 유리볼은 내부를 열어서 일자를 올리면은 유리에 대한 그 굴절율도 표현이 돼요, 이제. 그래서 저런 부분도 를 하도록 하겠고요. 짝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짝 인사도 좀 존재하면은 꺼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렌더링 가서 울트라까지 올리면은 엄청 화려하겠지만 높은 정도로 할게요. 기다리면 점점 좋아지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런 애들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됐어요.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장을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스테이저의 또 다른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스테이저 사양, 그쵸. 권장 이상을 쓰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릴게요. 또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 스테이저로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우선, 공, 아까 만들었던 그 공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 클릭하면 가운데로 만들어지거든요. 은근히 편해요, 이거.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고, 가운데에 뿅 하고 등장을 하겠죠. 세 개의 공을 놓고, 하나는 유리공, 하나는 메탈볼, 하나는 매트. 이게 기본 구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없애놓고, 얘는 색깔을 흰색으로 놔두고요. 유리공 같은 경우는 테스트용으로 유리공은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우선 저희는 버추얼이니까 임의로 만들 수가 있겠죠. 얘를 이 정도의 굴절률을 갖고 있는 이러한 공이라고 하고요. 유리공이 쇠공 옆에 있는 게 더 편하겠죠. 얘네들을 좀 더 이제 놀이 기능도 가능해요. 어떤 의미냐? 충돌 체크를 해주고요. 나중에 테이저로 놀이도 가능합니다라고 구슬치기가 가능합니다. 딱 이렇게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가능해지고요. 이건 장난이었고요. 나중에 근데 재미는 있어요. 실제 움직여주니까. 요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부에 보시면은 저희 쪽에 하이라이트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패키징 쪽에 있는 이런 HDRI, EXR 포맷 같은 애들 존재하고 있고 요런 스튜디오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 애들을 실제 다운받아 쓰시거나 혹은 이미 내장이 되어 있는 요런 애들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 하우스라고 얘를 클릭할 경우에 더 환경에 대한 HDRI 이미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각 카메라들로 그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거 라인은 컨트롤 쉼프도 없앨 수 있고요. 굉장히 컬이 잘 나오죠. 그래서 저런 애들을 실제 HDRI 공간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환경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볼게요. 환경을 끼고 풀게 되면 뒤에는 그 스튜디오에 대한 그 이미지 라이트가 있죠. 이미지 베이스 라이트가 있고 IBF가 있다고 치면은 이 공간에서 실제 그 위치에서 찍었던 뭐 사진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스튜디오 환경에서 찍은 것처럼 구경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실제 다운을 받아볼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애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에 있는 애들 클릭하게 되면 애가 등장을 하죠. 그걸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SBS AR로 되어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환경 맵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캡처본. 요에는 이 해당 환경의 위치별로 찍어져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를 두 개를 그러면 허용을 해야 되면 얘가 안 되겠죠? 하나. 얘만이 못할 것 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되게 헷갈렸었어요. 우선은 파일에서 가져오기로 이미지를 조명으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SBS AR을 선택해야만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다운받았던 그 저희 서브스턴스 어셋에 있는 환경으로 이제 수정이 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이게 정면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환경에 맞는 글 하나를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곳에 놓고요. 이 위치에 정확하게 맞으면 좋긴 하지만 해당 값의 카메라의 배경을 넣어주게 되면
환경에 있는 아까 전에 봤었던 스튜디오, 집 같은 느낌으로 바로 실제 고해상도의 스튜디오에 올린 거랑 같은 효과를 내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위에 답변이 같이 돼버렸네요. 네. 그렇게 그거 하시면은, 네, 360 카메라를 직접 만드시면은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부러운데요. 360 카메라가 있다니. 이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해당 공간 바로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죠. 실제 맵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이미지 위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환경과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저 스테이지죠. 스테이지의 이미지 위치를 딱 시키면서 걔에 대한 정확한 형상을 딱 만들어줘요. 요게 가능하다는 게 정말 최고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얘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전 아까 전에 사람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손도 든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요에도 이제 지난 웨비나 때 패션 웨비나예요. 버추얼 포토그래피 웨비나는 아니고 아까 저희 PPT에 있었던 그 유튜브에서 패션 웨비나 쪽에서 그 데이터 보시면은 그때 실제 작업했었던 파일이거든요. 그 외를 스테이저로 날려본 다음에 거기에서 인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날아갔다고 하는군요. 위치가 날아간 이유는 어제 최종 리허설을 하면서 사람은 보여주지 말자 해가지고 어, 삭제를 했었어요. 찾아서 오도록 할게요. 6월 2일 패션 웨비나는 아니고 파티 6호의 예일 거고요. 아까 질문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의도치 않게 다시 얘를 해야겠죠. 요 캐릭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웨비나 계속 보셨던 분이라면 그때 썼었던 추억의 고애들 네, 요 애를 페이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일게요. 그때 아마 QA로 약간 시스루 같은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시스루를 적용한 상태에도 쪽에 아마 있을 건데 그쵸? 눈에 지금 보이죠? 저희는 펜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얘를 샌드 페이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디테일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느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초회를 아까 전에 그런 스테이지 같은 스튜디오 환경에다가 직접 얹어서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요런 느낌도 가능하다. 뭐 그런 것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티저에서 해당 캐릭터를 붙이고 왔고요. 저는 그냥 보면은 요 정도 퀄리티로 등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얘를 높은 정도로 해놓고 셔터 엑셋에서 이미지 좀 재미있을 만한 애를 잘 찍어서 사무실로 갈게요. 부엌으로 갈게요. 부엌을 클릭하게 되면 부엌 환경으로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 일치, 그 디멘션 때 저희 그 주스병 만들 때 이미지 일치를 했었었는데 거의 모든 웨비나가 지금 혼합이 돼가지고 결과를 알려드리는 게 되겠네요. 후회를 이미지 일치를 클릭하게 되면 이건 자연광으로 바꿀게요. 그냥 카메라의 원근과 뒤에 있는 사진의 원근 다 비교하고 실제 이미지에서 빛이 어디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다 계산을 한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들어온 모델링을 이 환경에 맞는 빛으로 만들어서 넣어줘요. 이 느낌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런 느낌으로 같은 공간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고, 뭐 다른 걸 넣어서도 이 환경에서는 계산을 다 해요. 위치도 최대한 맞춰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모델링 이 부분에 있겠지 그러면서 다 적용을 시킨 상태에서 B까지 적용이 돼서 거의 레이트레이싱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환경에는 지금 이 상태가 맞다라고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 일치는 네, 외부에서 가져온 사진도 다 가능해요. 이것도 실제 외부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혹은 뭐 다른 데 환경, 뭐 지나가다가 찍은 빌딩 뷰, 숲속 뷰 이런 거 이미지로 넣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배경에다 넣어주시면 바로 돼요. 또, 또 하나 만들고요. 이것도 가능하다를 보여드린 거고 또 하나는 얘랑 좀 하긴 하지만 C가 딱 맞는 스타일입니다. 엄청 편해지고 있어요. 난리 나죠, 그쵸? 자, 요에는 이렇게 생긴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생긴 피클병이라고 귀여운 피클병을 테이저로 보냈을 때 테이저 열려있죠? 테이저 있죠? 이렇게 되면 네, 시간 전략은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이 스테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게임 쪽에서도 혹은 산업군에서도 아니면 정말 뭐 제품 렌더 그런 쪽에서도 다 되게 환영하는 기능일 것 같아요. 네, 카메라 원근감을 맞춰주는데 그 이미지에 있는 원금을 맞출 때는 이미지상에서 약간 그 소실점 같은 게 존재해야지 그 AI가 계산을 해줘요. 그게 없는 약간 블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런 원근 부분이 자동으로 빠져지고 그냥 빗부분만 계산해서 등장을 하게 돼요. 푸시 정확하십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선에 대한 계측값을 배질해서 그래도 약간 좀 추가된 느낌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부에서 분명도가 물결을 살짝 얹어서 실제 유리병 느낌을 살짝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얘를 이제 환경, 스튜디오 환경 혹은 이미지 이렇게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여기 들어갔을 때 어울리진 않지만 되게 예쁘게 잘 등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보시죠? 그리드도 나오고 사진도 여기 이 부분이 땅이라고 인식이 저희는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미지 일치를 하게 되면 여기 카메라 원근 떴죠? 그리고 여러 조명, 자연광 뭐든 상관없어요. 실외일 땐 이거 하면 되고 조명 많을 땐 이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에 있는 빛을 추적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땅바닥 위치 정확하게 얹어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빛들 다 계산을 한 상태에서 얘한테 표시를 넣어주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빛이 이제 푸른빛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이 반사된 각까지 등장을 하겠죠. 서반에다 등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도 여기다 이렇게 된다면 울진 않겠지만 같은 경우는 뒷절이 필요하죠. 음, 예, 역반되는 그 느낌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저로 스테이징되는 이런 환경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스튜디오 한번 바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HDRI도 바로 갈아 껴주고 그리고 카메라 위치들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여서 클릭하게 되면 저장을 하고요. 또 클릭하면 그런 스튜디오 환경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라고 바로 다가올 수가 있죠.
네, 서브스턴스 아이콘들이 녹색으로 바뀌어진 게 아쉽습니다. 네, 네, 저희도 아쉬워하고는 있어요, 사실. 사실. 실제 같죠? 그 기존의 HDRI 이미지 또는 그 약간 흐릿한 빛들을 실제 고해상도 그 위치 값으로 찍어 놓기 때문에 정말 그 공간에서 찍은 것처럼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 실제 같아 보이니까 얘를 이미지 클릭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 부분이야 라고 바로 끌어서 내려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빛까지 계산을 해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실제 이거 풀면은 가서 밑으로 가서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카메라 다시 입고 묶을 수도 있고요. 잠그면 닫히죠. 재미있는 툴이죠. 근데 엄청 똑똑해요. AI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머리 박으면 안 되죠. 음, 애플 실리콘? 이거 어떤 건가요? 제가 애플은 사용을 하질 않아가지고, 또, 값신도 다 날려줄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얘는 고정된 사진 위에 기존의 HDRI와 다 1시간씩 연동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한 6분 정도 남아있는데 QA도 웬만한 건 다 하면서 하고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버추얼 패션, 네, 양은경 교수님이 질문군요. 아, 질문이 아니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아까 여자 캐릭터 했을 때 같이 발표하셨던 교수님이세요. 그쵸? 클로에 있었던 그런 작업물들을 지금은 스테이지에다가 얹어가지고 더 확실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산업군을 위해서 보면은 패션에서 쓸 수 있을 그런 스테이징들도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서 직접 사용해 보시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M1 칩 호환 될 거예요. 호환 아직 안 되나요? 저희 마지막 때 보니까는 M1 칩 호환 된다고, 아, 내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네네. 외부 버전과 아직 상용 버전은 좀 달라서요. 분들 더 없나요? 그죠? 요것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좀 사이즈가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 화각에다가 집어넣어서 좀 귀엽게 등장을 했지만, 카메라 앵글이 아닌 실제 앵글로 써야겠죠. 카메라에 F키를 눌러가지고 계산 중입니다. 지금 다룬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이 3D 앤 AR 쪽 항목에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스테이저, 페인터, 그리고 여기 3D 어셋, 카메라. 이게 아직 막 다 와가지고 다운되나요? 제가 F키를 눌러버렸어요. 이거 포커싱 뷰를 진행을 해버려가지고, 네, 포토샵으로 연동도 여기서는 에어로로 되지만, 그 페인터 같은 경우가 쓴 것도 포토샵이 돼요. 그 포토샵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렌더 샷을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레이어별로 다 쪼개져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포토샵에서 보정할 수가 있죠. 네, 쿠다 필수입니다. 쿠다가 있으면 빠르고요. 그리고 스테이저 같은 경우는 GPU, 그리고 GPU 없을 경우에는 레이트레이싱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느려지겠죠. 이 경우에 지금 뭐 하나가 날아가서 상태에서 레이트레이싱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서의 결과물. 이렇게까지 하면은 제가 준비한 건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제 웨비나를 곧 끝낼까 해요. 그러면 카메라를 끄고 인사를 드린 다음에 네, 저희 진호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렌더를 걸게 되면은 지금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걸었지만 걸면은 CSD로 보낼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로 다 쪼개져요. 그림자, 이 경계면, 뒤에 흠도 여기 다 해서 그 부분들을 들어가서 포토샵에서 다 보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사실. 네, 다들 재미있게 보셨다니 매우 다행이고요. 그러면 아까부터 궁금해하셨던 설문 및 그러한 부분을 공유를 지금 드리고 있으시죠? 그러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님 인사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차장님이 마무리해 주시죠. 네, 또 바쁜 와중에 보러 와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웨비나 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엔딩 영상 틀도록 할게요.